참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84일, 약 3달 만에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막판까지 담판을 벌여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고 이제 곧 본회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반쪽 국회와는 달리 한국당까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전격적으로 상임위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향한 막판 변수는 여전한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네. 이 사실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단서는 저희가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나흘 만이죠. 사흘 전에는 추인 거부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공회전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이 매서운 여론의 질타, 이제 민심에 이제 두 손을 들었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 예. 저는 한국당이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제안했던 5+1 회동에서 네. 전격 등원을 결정했다면 한국당이 훨씬 더 민심을 얻는 정치 행보로 갔을 거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합의를 의총에서 추인해줬다면 훨씬 더 모양새 있게 등원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원내대표 합의를 의총에서 무산시키면서 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됐던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의원청에서 이제 부결을 시켰던 한국당 의원들의 그 뜻은 협상 내용이 부족하니 더 얻어와라 뭐 이런 거였죠. 네. 이제 오늘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것을 보면 결국 2개 특위위원장 중에 1개 특위위원장을 이제 한국당이 얻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저는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잃은 것이 많았던 한국당 기간의 정치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합의긴 하지만 네. 돌아왔습니다. 의미가 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0% 정상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사흘 전에 의총에서 부결시켰던 그 내용에 네. 대한 협상은 또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다음 뭐 고소고발 문제도 또 어떻게 할 건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은 별개인데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뭐 우리 공관장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금 그 연장하는 문제잖아요. 오늘 2달 연장이 된 거죠. 그거는 뭐 여당이 오랬던 거고 한국당은 그 연장을 해주는 대신 네. 특위위원장을 하나 네. 받아온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정치개혁특위에서 한국당 위원의 숫자가 6명이었습니다. 한 명 늘렸습니다. 7명으로. 그리고 물론 전체 위원도 한 명 늘어났는데 네. 19명.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19명이 됐단 말이죠. 예. 민주당이 8명입니다. 그다음 한국당 7명, 바른미래 2명, 나머지 비교섭단체 2명인데 예. 지금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늘리자는 입장으로 뭐 선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잘하면 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선거법 개정 이쪽을 훨씬 더 충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일단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지난번에 사흘 전에 합의보다는 예. 좀 더 얻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흘 늦었고 뭐 합의를 뭐 원내대표가 해왔는데 의총에서 그걸 비토를 놨는데 그와 관련해서 혼선이 생겼고 뭐 여론의 질타도 좀 받았지만 그런 부담은 있지만 사흘 지난 시점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좀 얻은 게 있었고 이제 국회를 정상화를 하면서 물론 상임위 차원이지만 예. 지금 정부가 많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천천히 한번 알아보죠. 북한 목선의 문제니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국회에서 많이 따질 예. 어떤 공간을 차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당이 그다지 뭐 손해본 결과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사흘 전에는 패스트트랙이나 아니면 뭐 경제 원탁 토론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건 없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얻은 게 분명히 한국당 입장에서 많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얻었죠. 예. 제가 잃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민심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전대후 상승세를 쭉 달리던 지지율이 이제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시 30%에서 20%대로 하락하는 현상도 보였고요. 예. 또 등원을 하지 아니하고 당대표가 계속 장외에서 일정을 수행하다가 이러저러한 부설에 올리면서 계속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던 자리도 이제 이낙연 총리한테 내주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한국당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공당으로서의 국민들의 실망감 예. 이런 게 이번에 이제 많이 민심에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뒤늦게나마 이제 등원을 한 것은 다행이어서 이후부터 어떻게 민심에 부합되는 정치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한국당의 숙제인 것 같고요. 예. 다행히 오늘 의총에서 이제 인준이 됐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붕괴 더 나아가서 투톱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져서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됐다면. 예. 정말 한국당이 심각한 지도부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도 이번에 같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해찬 대표가 상임위만 복귀하고 지금 예산안은 불모로 잡는 거다, 졸렬하다라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절렬하다라고 말했다가 예. 그 말을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너무 심한 말이다.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고요. 분위기가 지금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예. 지금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추경안 처리가 급하죠. 지금 경제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저는 근데 추경안 처리한다고 경제 민생 좋아지리라고 보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아마 추경안 처리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다만 추경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겠죠. 그래서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그다음 미세먼지 관련 이런 예산은 아마 반영을 해줄 거고요. 재난과 관련된. 뭐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추경안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 사실 민생 경제하고 무관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솎아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아직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일부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네. 몫으로. 그런데 한국당 목 상임위원장 선출 안 했어요. 예. 그 목 안에 예결위원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결위 구성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결위는 아마 7월 초에 구성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번 6월 국회 회기가 7월 14일까지라면 예. 시간은 굉장히 빠듯한데 뭐 시간 투입을 많이 해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추경안을 조정을 해서 처리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화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문제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그게 핵심이죠. 예, 공수처 설치 법안,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이 여야 간의 재합의.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까지는 갔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라고 꼭 명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예.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낸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줄다리기가 또다시 이어질 텐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추경안 처리도 맞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사실 민주당의 포커스가 잡혀 있고 아마 정상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반기는 분들은 많겠지만 지금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을 가장 원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졸지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본인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제3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회를 영원히 문 닫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여야 4당만 단독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정 정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영역도 이제 같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음.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숙제죠. 예. 민주당이 한국당 제1야당의 도움 없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듯이 제3당의 협조 없이 또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딱 중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이 한국당뿐만 아니라 제3당과 협의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도 결국 한국당과
전원 합의하여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정치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당도 반보 양보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도 반보 양보하여 예. 선거법만큼은 여야 5당이 전원 합의 합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가치로 두고 정치를 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뭐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긴 하더라도 대의를 큰 위해서.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는 동의하고 예. 상의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점을 의식해서 그런지 합의문 발표할 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원내대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거론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이미 표출했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적어도 우리하고 협의 과정은 있었어야 얘기는 되는 좀 거 해봤어야 아니냐. 되지 않냐.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정치력의 한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정의당하고 특별히 같이 가야 돼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뭐 준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당을 저렇게 자극할 이유가 없었는데 뭐 나경원 오신환 예. 두 원내대표하고 합의하기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 뭐 윤수아 원내대표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니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다. 양해를 좀 뭐 구한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반발이 덜했겠죠. 그런데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예. 사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당의 시간이었던 건데 지금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은 아마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크죠. 사개특위는 한국당한테 양보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사법개혁도 완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바른미래당도 반대하는데 조국 지금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까지 앉히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5기수를 뛰어넘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추천한 상황이고 이거는 사법개혁을 염두에 둔 거죠. 그게 저는 개혁인지 개혁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 그런 맥락에서 그 사법개혁 투기도 중요한데 정의당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예. 정개특위를 한국당한테 양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개특위 구성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예. 위원 수를 한 명 늘리고 한국당 위원을 한 명 늘리고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화당이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캐스팅 보트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강제적으로 합의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합의가 안 되면 예. 그 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정개특위 구조가 좀 예, 바뀌어가지고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의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그 협상을 잘한 측면이 있어요. 과연 사개특위, 정개특위 하나씩 지금 민주당, 한국당 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두고도 굉장히 좀 난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예. 이제 7월 초경에 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2당인 한국당이 이제 맡게 될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둘 다 소중한 개혁 법원이라고 여기고 네. 있죠. 예. 그래서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제3당이 조금 더 사활을 걸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한국당에게 이제 내주고. 양보하는 정치로 갈 경우 이제 사개특위를. 오늘 정의당 등이 이제 벌써 일부 이제 비판과 반발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돌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정부의 이제 의지가 또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정부와도 여당 입장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민주당이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뭐 결국은 민주당이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어디에 좀 무게추가 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개특위? 아무래도 이제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예. 절대 과제이기 때문에 제3당의 지지를 얻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사개특위보다는 정개특위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추인이 불발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번 합의 얻은 게 많다고 하신 거 보니까 좀 만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만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의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하고 예. 온 그 합의문이 소위 비토가 됐잖아요. 추인을 안 해줬는데 과거에 2014년에 세월호 문제로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합의 그때도 사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총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총에서 추인 안 해줘가지고 결국 물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당 의총은 이 협상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강경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추인을 안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은 했었어요 그때. 그래도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하라 이제 이런 적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은 상처를 입었지만 뭐 물러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민심이 좀 나빠졌죠.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또 추인을 안 해주고 하니까 물론 양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합의 내용은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왔으니 상대가 있는 협상이니 미흡하지만 일단 등원을 하고 미흡한 대목은 우리가 뭐 원내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담보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제 추인을 안 해준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저 내용에 합의를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오늘 협상은 저는 뭐 굉장히 괜찮았다. 잘했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그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협상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엔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지금 정부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 정말 조목조목 제대로 따지고 예컨대 교육부의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니 뭐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장차관한테는 아무 뭐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한달까 또 지금 북한 목선의 지금 삼척항 도달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결국은 국정조사까지 가서 정부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말이죠. 대안을 제시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은 뭐 다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 4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또 파행을 빚을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회의장 앞에서의 그 소란과 폭력 사태보다는 좀 더 명료하게 이제 선진화법 위반은 결과적으로 의회 회의를 방해한 죄를 묻는 건데요. 최이배 의원을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실에서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에 대한 혐의를 두고 이제 경찰 소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명료하게 영상도 다 있고.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당 의원들 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국당은 불응할 것 같아요. 정치적 저항으로 아마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총선까지 불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일단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조사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한국당과 경찰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대신할 건지.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간접적인 방식의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할지 그것도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여론이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뭐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한국당만 탓하는 수사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뭐 끝까지 불응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본인들이 만든 법이니까 다시는 동물국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면 저는 한국당도 결국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끝까지 불응해도 경찰로서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회기 중에는. 그렇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선진화법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정치적으로 치환을 해도 검찰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정치적인 해법은 해법대로 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상화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제 추가 협상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죠. 물론 한국당 의원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제 고소고발된 예. 분들 중에.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여야 간에 서로 뭐 유감을 표명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면 그 정치적인 메시지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지금 서로 고소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새 법안을 태우는 바람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항을 했던 네. 상황이니까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소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 의원 네 분에 대해서만 소환을 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러면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 고소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이 정치의 어떤 본연의 기능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를 법적인 하고 영역은 절로 그렇죠.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검찰과 경찰이 뭐 수사하는 거는 네.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이러면서 국회는 좀 더 정치의 기능을 살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엉덩이 춤 공연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았던 반응이 또 논란이 됐거든요. 네. 한 줄 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엉덩이 춤 일단은 보고 나서의 뭐 황교안 대표의 반응. 장애투쟁 후유증이고요. 지지자 환호에 갇혀서 저는 한국당이 전문 감각이 좀 무뎌진 것 정부 같습니다. 감각이 묻어졌다. 네. 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저 사고는 돌출 사고죠. 예. 그런데 황 대표가 언론 예. 탓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좀 책임 윤리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부족하다. 이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빌미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고 잘했으면 언론은 잘했다고 쓰는 건데 일단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근데 조금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여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엉덩이 춤뿐만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예. 또 청년 스펙의 문제, 계속해서 일단 황 대표의 어떤 설화랄까 예. 구설이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 청년 취업, 교육, 보육, 이 사회성, 휘발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당 대표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게 당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당에서 신중하게 당 대표를 예. 지원하고 당 대표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내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원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장애투쟁 속에 나온 어떤 부작용의 한 요소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이제 뭐 동료 의원에게 한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 황 대표께서 일단 어떤 공무원 출신들에게 좀 이렇게 둘러싸여서 당대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정치와 행정은 좀 달라야 되는데 한국당의 지원 시스템이 빨리 이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사무총장인 공석이고 계속해서 당 대표가 어떤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예. 지적을 언론으로부터 계속 받게끔 하는 메시지가 작성돼서 대표한테 보고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표도 대표지만 한국당도 당대표 지원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고 차제에 이런 일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언론 탓을 하신 건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엉덩이 춤에 대한 부분은 유력 보수 신문도 비판을 했어요. 그 대부분이 비판을 그 했습니다. 보수 신문을 좌파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 예. 그래서 물론 뭐 본인의 그 본 뜻과 달리 이제 보도가 좀 거세게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여튼 정치 지도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언론 탓입니다. 황교안 아니 대표는 그런데 예. 언론 탓은 청와대하고 민주당도 많이 해요. 네. 아니 지금 북한 목선 예.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해서 소위 우리 뭐 국가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식으로 청와대 여당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사실 지금 군 브리핑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경제 민생이 나빠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 조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내놓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예요. 황교안 대표 얘기는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한국당 입장에서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그 사장들을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리고 기존의 이사들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예. 그리고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상파의 경우에 분명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환경이 안 좋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한국당이 하고자 했던 본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회 같은 경우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높이고 예. 한국당이 보다 여성 친화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한 행사였는데 그 돌출 사고 때문에 다 가려진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언론은 그런 사고에 주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언론 탓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든지 네. 아니면 사무처에서 비상식적이고 좀 빈축을 살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치밀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가 주목을 받고 나니까 다른 하고자 했던 본질은 다 가려져서 한국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사고를 냈고 빌미를 줬기 때문에 한국당이 할 말이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다만 요즘 보면요. 예. 민주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은 뭐 사고가 자꾸 나는데 그래도 뭘 하는 것 같아요. 민생을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뭐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여성 정치 참여 뭐 활발히 논의하고 뭐 이러는데 민주당은 요즘은 도대체 뭐 하는지 언론이 전당원 그것도 투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 좀 해주시죠. 얘기 나오게. 잘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뭐 하고 민주당에 대한 있을지. 보도 별로 없어요. 오늘부터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죠.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 총선 경선 룰, 당원 당규, 당규에 대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바쁘시겠네요. 제도 정비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그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그 찬반 토론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네. 정당 민주주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 열심히 챙기는 노력.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